보험 상식 100% 채워주는 배주환 프로입니다. 2021년에 보험에 크고 작은 이슈들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 파란 창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2021 여러 보험 이슈들 중 대표적인 내용을 추려 2022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까지 준비했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알찬 정보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이슈는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보험료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2021년 7월에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습니다. 나는 보험료 청구를 하지도 않는데 내 실손보험료가 계속 오른다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할인까지 받아볼 수 있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꾸는 게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을 준비하려면 기존 보험을 해지하면 되나요? 무조건 해지는 금물입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에서 실손보험을 새롭게 준비를 하려면 심사를 거쳐 신규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미 실손보험을 많이 활용하신 분들은 새로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 유무와 상관없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변경하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계약 전환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을 전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무심사로 기존 계약을 전환할 수 있는데요. 계약 전환은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다가 기존 실손보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 철회를 하고 기존 실손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는 하지만 장점만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병원을 자주 이용할 경우 할증이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비급여 항목도 통원공제 금액이 최소 3만 원으로 기존 실손보험보다 비싼 편이에요. 보장 범위를 바꾸는 약관 변경 주기가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기도 했고요. 여러 다양한 이유 탓에 실손보험을 갈아탔다가 다시 기존 보험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계약 전환 6개월 이내라면 다시 기존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이 한정되기 때문에 철회 가능한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철회가 불가능하고요. 철회 시에는 전환 전 계약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2022년 실손보험 전망은 어떤가요? 내년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실손보험 적자가 3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위험 손해율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31%에 달합니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와 보장 구조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눠지는데요.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을 한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1세대 실손보험의 위험 손해율이 무려 140.7%나 된다고 해서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2017년 3월 이전에 가입 가능했던 2세대 실손보험도 128.6%, 2021년 6월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3세대 실손보험도 112.1% 위험 손해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인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4세대 실손은 위험 손해율에서 100%를 넘게 나왔지만 반드시 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볼 텐데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간 이유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할인 조회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회원가입 절차는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에 공동인증서 또는 핸드폰 인증을 거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시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교통법규 위반이잖아요.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법규 위반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2022년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부부 특약을 가입했다가 보험을 분리하면 배우자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인정이 안 됐거든요. 2022년부터는 이게 인정이 됩니다. 무사고 기간을 동일하게 인정받게 되면서 보험료가 20에서 30% 정도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운전자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 간에 공유하지 않아서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로 변경할 때 주행거리 특약 가입이 불편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 간에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주행거리 할인 특약을 받기가 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함께 보실까요? 보험료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무해지, 저해지 보험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무해지
무해지보험, 저해지보험이 뭘까요? 보험료가 기존 보험보다 통상 10에서 30% 정도 저렴한 대신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중에 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금이 없는 보험이 무해지보험, 적은 게 저해지보험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분명히 장점이 있는 보험이기는 해요. 그런데 납입했던 보험료 중 유해지 상품의 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거나 무해지 상품의 경우는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겨서 손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보험입니다. 2021년 어떤 무해지보험, 저해지보험의 판매가 중단됐나요? 해지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보험과 환급률이 10% 이하인 저해지 보험은 불안전 판매 민원 급증과 보험사의 건전성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올해 8월에 판매가 중단되었고요.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7월 보험사에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보험료 납입 후 해지 환급금이 50% 미만형인 무해지 보험과 저해지 보험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2022년에 무해지보험, 저해지보험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동안은 보험사별로 해지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무해지 보험과 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모범 규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해지율 가정은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을 높이기도 하지만 보험료가 잘못 책정되어 보험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란창의 물어봄, 오늘의 질문 3주 요약 들어갑니다. 첫째,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보험을 유지 중이라면 향후 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둘째,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보장은 합리적으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셋째, 보험사마다 달랐던 무해지 보험, 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에 모범 규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보험 상식 100% 채워주는 배준환 프로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